오늘은 덕원예고 1학년 한국사 수업 때문에 선생님을 모시고 몇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학원에서 이번에 덕원예고 1학년 상대로 해서 한국사 수업을 개설하게 된 김승란 선생입니다. 일단 목동 지역이나 안쪽은 대치동 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회나 안쪽은 그 한국사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또 안쪽은 컨설팅이나 면접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입시에 관련된 일단 다양한 정보가 있는 선생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참고로 덕원여고 2학년 통합사회 수업도 지금 현재 함께 해주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은 올해 덕원예고 1학년부터 한국사를 시작을 해요. 원래 선배들을 보면은 3학년 때 한국사를 하다가 올해 1학년부터 한국사가 1학년 과정으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목 편제가 변경됐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덕원예고에서 아마도 한국사를 고3 때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수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덕원예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한국사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에 속하긴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 중에서 종종 정시를 하게 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국사의 경우에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시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과목 중에 하나이고 일정 등급을 아예 못 받게 되면 정시 지원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정시용으로 일단 고3 때 했었는데요. 이번에 2022년도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한국사가 사탐의 일부로 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사 수업을 먼저 들어야만 동아시아나 세계사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2028년도 입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일단 저라도 수시하고 정시하고 둘 다 중요해진 과목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선택 과목의 선택까지도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다른 수능 과목과 함께 고일 때 배우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덕원예고에서 한국사가 내신에서도 시험을 볼 테고 이제 수능에서도 필요할 텐데 반영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28년도 입시에 대해서는요, 일단 교육부 차원의 기본안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세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요즘은 3년 예고제가 거의 무너진 상태이고 큰 틀만 발표를 하고 나면 고2 때나 고3 때 다시 최종안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입시안이 발표되는 걸 토대로 해서 본다면 일단 과목의 편제 자체는 바뀌었지만 크게 예고 쪽에서는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신에 있어서는 국어가 가장 중요하고 보통 그다음 사회, 그다음 이제 영어나 한국사를 보통 그다음 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학이 반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신에서도 큰 변동 없이 한국사는 일단 영어와 함께 중요한 과목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일단 여기 또 정시에서도 여전히 전력 과목이 될 예정인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5석차 등급제로 이제 좀 1년 후면 개편이 될 예정이고 1년 후가 아니죠. 바로 이제 올해부터 개편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과목들이 일단 지나치게 변별력이 없다고 판단이 든다면 한국사의 반영 비중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도가 좀 더 올라갔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의 특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한국사는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운 한국사에 비해서 고등학교 한국사 비중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정확하게는 중학교하고 비교할 때 고등학교가 비중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일정 실수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주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대신 이제 이것보다는 과목의 그 내부에 있는 목차 구성이 좀 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보통 보면 역사 1, 역사 2가 있었고 역사 1이 세계사, 역사 2가 한국사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역사 2에 다니고 있는 중등부 한국사는 전체 내용들 중에서 약 70% 정도가 이제 흥선영은 이전에 조선 후기까지 포함되고 있는 전 근대사였고 나머지 30% 정도가 근현대사라고 해서 흥선 대원군부터 국건 멸망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현대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일단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11월 초에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조선 후기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근현대사를 완전히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교육부의 지침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연계율을 상당히 높인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 교육과정도 일단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약 70%에서 80%까지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중3 아이들은 근현대사를 거의 대부분 다 배우지 못했고 일부 학교는 심지어 조선 중기까지만 진도를 나간 상태인데요. 근데 문제는 일단 고등부 한국사의 경우에는 근현대사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 중3 때 배웠었던 전 근대사를 빠르게 이렇게 스킵을 하고 이 상태에서 근현대사가 이제 약 60%에서 70% 정도 사이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부분이 주력인가 이게 가장 큰 차이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중학교 때는 제도나 기본적인 명칭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다면 고등부 때는 사료를 좀 더 중시하기 때문에 학습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국사 수업이 만만치 않겠네요. 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예고에서 출제되는 한국사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고3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수능 체제였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수능을 볼 때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았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는 전 근대사를 건너뛰고 근현대사만 지금까지 시험을 봤었습니다. 또 이제까지는 교육과정상 보면 근현대사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약 75%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총 4개의 단원이 있었고 그중에 1단원이 전 근대사, 2단원이 국권 박탈기까지, 그다음 이제 3단원이 일제강점기, 4단원이 현대사 이렇게 나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단 전 근대사는 어쨌든 간단하고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완전히 근현대사 위주로 진도를 나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고1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전 근대사를 약간 더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원 자체가 아예 바뀌게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바뀐 교육제도에서는 한국사 원이 총 3개 단원으로 그중에 2개가 전 근대사고요. 그 다음 이제 한국사 2가 또 이제 총 3개 단원으로 6개 단원 중에 4개 단원이 근현대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근대사 비중이 기존의 25%에서 지금 약 34%까지 늘어났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 근대사를 가르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으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이들이 또 근현대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현대사 파트를 기존처럼 많이 나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 근대사 일부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문제 유형의 변경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덕원예고의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대적 상황이 제시가 되어 있는 지문을 보고 이게 어떤 시대 상황이고 어떤 사건이며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제가 보통 많이 나오고 있다가 뒤에서 한꺼번에 현대사 문제가 나오게 될 때는 일단은 많은 내용을 구분하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주요 사건의 연도를 연속해서 5개를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연관되어 있는 민주화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여러 개 제시한다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또 사건의 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그림 자료나 아니면 각종 그 지도 같은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시대 상황을 스스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예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사실 수능 한국사는 쉬운 편인데 상대적으로 내신 한국사가 좀 더 어려운 편인데 올해도 그런 식의 유형은 유지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인스타학원에서 덕원예고 한국사 수업을 듣고 싶으면 요일을 언제로 오면 되나요? 네, 매주 월요일이고요. 일단 저희가 7시 반에서 10시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3월 중순에 개설할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빨랐나?